안녕하세요. 윤성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잘 보냈습니다. 자, 오늘은 디스크 우울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디스크 우울증 극복하기. 정성근 교수님의 유튜브와 백년 허리책에 나온 것처럼 디스크 통증이 장기화되다 보면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우울증은 정신과 병원에서 내린 정확한 진단보다 더 넓은 범주로 정신적인 고통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도 몸이 종합병원으로 군대에 있을 때 양쪽 무릎 슬개골 탈구로 인해 긴급수술, 손목 골절상 등 여러 부상을 당해봤는데 허리 디스크는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무시무시한 고통을 주는 질환 같습니다. 자, 디스크 환우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정말 몸이 힘든 거는 어떻게 참을 수 있겠지만 허리가 아픈 거는 어떻게 참을 수가 없습니다. 다 허리 디스크를 가지고 계신 분은 다 이해하실 텐데 이거는 허리 디스크가 있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허리가 아파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고통을 알 수가 없죠. 다들 아시겠죠? 저 역시도 허리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냥 일이 힘들고 몸이 힘들면은 힘들구나 하고 쉬면 되는데 이 허리가 아프면은 아무것도 못하죠. 일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야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글 볼게요. 일단 다른 부상, 질병에 비해 재활 치료 기간도 훨씬 길고 기약이 없는 데다가 신경통증이다 보니 정신적인 고통도 상당히 동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한참 디스크가 심했을 때를 상기해보면 첫 번째, 호전 악화식의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 마음도 정신도 무너집니다. 이 병이 낫기는 하는 걸까? 언제쯤 낫는 걸까? 영원히 이렇게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통증이 심할 때 계속 침상에 누워있고 이러시다 보면 이러고 계속 살아야 하나? 삶의 의미가 있나? 그만 살고 싶다 같은 극단적인 생각도 문득 들 때가 많았습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 주변, 지인, 가족들과의 관계도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줍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허리 디스크 환우분들은 다 겪으시죠?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또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이렇게 되니까 좋을 때는 또 괜찮아졌다가 안 좋을 때는 또 이 병이 낫기는 하는 걸까? 영원히 이렇게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자주 들게 되죠. 보시면은 통증이 심하면은 계속 또 누워 있어야 되고 하면은 보세요. 그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많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 주변 가족들, 지인들 이런 관계에서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줍니다.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는 디스크에 대해 이해해 주던 가족들도 디스크가 장기화되고 보면 슬슬 지쳐가는 눈치이고 집안일을 전혀 못 도와주니까 이로 인해 가족들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들어 아내와 소리내어 다툴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너는 왜 이것도 이해를 못해줘? 그런 말을 했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스스로의 피해의식도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또 직장에서도 제대로 일을 못하면 저는 개인 사업이라 직장 동료는 따로 없습니다. 이로 인한 눈치나 스트레스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허리 디스크 때문에 주변 직장인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많은 피해를 줬죠. 왜냐면은 내가 할 일을 제가 일을 못하니까 동료들한테 또 미루게 되고 안 좋게 이렇게 지내다가 결국 퇴사를 하게 됐죠. 자, 읽어볼게요. 이렇게 디스크 자체의 통증에 더해 여러 내외적인 상황과 환경이 정신적인 고통을 배로 가중시켜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만성 우울증을 겪게 되는 경우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울증까지는 겪진 않았지만 위에 언급한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고통을 이런 방식으로 버텨봤습니다. 첫 번째, 힘들면 반드시 항우울제를 같이 처방받는다. 디스크로 인해 심신이 고통스러울 때 항우울제를 먹으면 몸도 마음도 일시적이라도 안정을 찾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추천해주는 약은 알프람, 자낙스정 25, 6시간 정도 심신의 안정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인대놀정, 또 이런 심신 안정, 신발타정, 스틸독스정, 수면 유도 등인데 정신과 약을 먹는 걸 너무 부담스럽거나 꺼려할 필요 없습니다. 또 굳이 정신과 가서 비싼 상담 치료 비용 낼 거 없이 저는 대학병원 의사에게 항우울제를 동반 처방해달라고 하니 흔쾌히 처방해줬습니다. 하루 알프람정, 스틸독스정 하나씩을 처방받은 것 같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면 꼭 항우울제를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정신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은 다들 정신병원 가라.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주변에서도 정신병원을 다닌다고 하면은 다들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요즘 너무 이제 공황장애 그런 게 많이
일상화돼 있어가지고 굳이 뭐 정신과 약을 먹는다고 해서 주변에서 뭐 그렇게 안 좋게 바라보진 않아요. 우선은 자기 몸이 제일 중요하죠. 자기가 뭐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약을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극단적인 생각이 들 땐 일단 누워있기만 하기보다 움직인다. 누워만 있으면 계속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안이든 또 밖에 나가서 걷든 무조건 조금이라도 움직이니 우울증이 덜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도 하루에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하면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디스크 환우분들은 꾸준히 걷기 운동만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해도 우울증을 극복하는데 일조하리라 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허리가 아프면은 그냥 누워있게 되죠. 누워있으면은 만사가 다 귀찮아요. 뭐 넷플릭스, 드라마 그런 거 본다고 해도 잘 집중도 안 되죠. 그래서 뭐 누워서 계속 잠만 자고 하니까 더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좀 걷기가 가능하다면 그냥 밖에 나가서 걷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도 하루에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하면은 이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걷기만 해도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 자기 암시 마인드 컨트롤하기. 저는 심신상관서를 믿는 입장이라 일단 마음을 굳게 가져야 디스크와 같은 육체적 통증과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버티면 낫는다. 반드시 이겨낸다 식으로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에게 암시를 걸며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명상이나 종교적 기도 같은 다른 방법도 있으시면 자기만의 마인드 컨트롤법을 찾아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저도 허리가 너무 아프고 누워있을 때 드라마 보고 재능 보고 그런 것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 음악들 그런 거 그냥 틀어놓고 그냥 눈 감고 있으면은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그런 경험을 저도 했으니까 이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고통의 감정을 나누기. 디스크와 같은 심신이 연관된 정신, 신경, 계통 질병은 혼자 아리하며 응어리를 쌓아두면 더 고통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인이나 누구에게든 자신의 현재 아픔과 고통의 감정을 함께 나누는 것도 중요한 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인이나 가족이 이해해주지 않을 경우 여기 카페와 같은 한우 커뮤니티에서라도 끊임없이 자신의 통증에 대해서 나누고 정보를 주고받는 것도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맞아요. 이게 혼자 아프다고 주변 친구들, 관계를 다 끊어버리면은 진짜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가족이 있으면은 가족들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친한 친구들 있으면은 친구들한테도, 나 너무 아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뭐 그런 주변에 이제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뭐 환우 커뮤니티 많죠? 그런 데 가서 글을 써보세요. 나는 지금 이런 증상이 있다. 어떻게들 극복을 하셨냐. 그렇게 물어보면은 저희는 이제 동료죠, 동료. 예. 허리 디스크 환자들. 환우분들이 아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제, 자기는 극복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고통을 나누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말이 길어졌는데 디스크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환우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충분히 겪었고 이 고통에도 끝이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자신만의 치료 극복법을 찾아 꼭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무통하시길. 출처 척추질환 환우 모임 MC LEFT님이 이렇게 후기를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디스크 환자분들이 우울증을 진짜 많이 겪어요. 저도 겪었고요. 저는 뭐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아플 때 가족들한테 화를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너무 아픈데 또 가족들은 또 이것저것 시키기도 하고 너 언제까지 뭐 누워있을 거냐. 이게 초반에는 뭐 이해를 하는데 여기 아까 글처럼 몇 달이 지나면은 이게 민폐예요, 민폐. 그래서 저도 우울증을 겪은 이유가 뭐냐면은 허리가 어느 정도 괜찮아져서 이제 새로운 직장을 얻기 위해서 면접도 보고 일도 나갔어요. 근데 하루 이틀 했는데 또 허리가 또 너무 아픈 거예요. 이거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너무 아파서 이제 일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심적으로 너무 우울한 거예요. 나는 진짜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인가? 평생 이렇게 허리가 아프고 누워만 지내야 되는가? 일도 못 하는가? 그런 마음 때문에 우울증이 와요. 이거는 제 생각이지만 모든 허리 디스크 환우분들이 다 겪는 문제예요. 우울증. 너무 아프고 또 몸이 안 따라주고 그쵸? 그래서 우울증이 지금 현재 너무 심하시다면
여기처럼 아까 정신과 가셔서 진단을 받으시고 약을 또 처방받는 것도 진짜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이 시달려서 자살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 허리 디스크란 건 언젠가는 안 아프게 됩니다. 1년이고 2년이고 지나면. 근데 그 과정이 힘들 뿐이지 나중에는 뭐 고통이 없어지기 때문에 한번 저랑 같이 극복해 봅시다. 오늘도 이렇게 후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 이메일이 있죠. 이메일에다가 허리 디스크 완치 후기들, 뭐 수술 후기, 시술 후기, 뭐 보전 치료 후기 여러 후기들이 있을 건데 그거를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글로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제가 또 많은 허리 디스크 환우분들에게 또 공유를 해드리면은 저도 도움이 되고 이거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망설이지 마시고 저에게 이메일을 주세요. 그러면은 저도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도움이 되니까 자 오늘도 그러면 저랑 같이 화이팅 하시고 이 영상을 보다 빨리 보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바로 영상이 업로드 될 때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윤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